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토시의 정체에 대해서 개인인지 단체인지부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세상에 공개하고 호련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토시가 누군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사토시 혼자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혁신과 혁명이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혁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공헌과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공헌과 기여 위에서 사토시가 비트코인이라는 완성품으로 혁신의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76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암호학을 연구하던 휘트필드 DP와 마틴 헬먼 박사는 암호학에서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논문은 비대칭 키 기반의 키 교환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암호학, 비대칭 키 이런 단어들은 너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빼고 비트코인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될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빛의 속도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에서 주고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전송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특정 사람만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바로 암호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공개된 환경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은 바로 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는 암호학적으로 생성된 값으로 나만 알고 있는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시키면 메시지가 공개되어도 다른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키를 이용해서 두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두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키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키를 나눠가지고 이 키를 갖고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방식을 대칭키 교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대칭을 이루어 동일한 키를 나눠 갖고 나눠 가진 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비밀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두 사람이 공개된 환경에서 키를 나눠 가지려면 키를 비밀리에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만나서 키를 교환하는 방법이나 중앙화된 주체로부터 키를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키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두 명의 사람들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렇게 많은 키가 필요하지 않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끼리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될 때는 많은 키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한 개의 대칭키가 만들어져야 하고 세 사람이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세 개의 대칭키가 만들어져야 하고 네 사람이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6쌍의 대칭키가 만들어져야 하고 100명의 사람들이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4950개의 대칭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4900만 개의 대칭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DP와 헬먼 박사는 DP 헬먼 키 교환 알고리즘이라는 비대칭키 교환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비대칭키 교환 방식에는 비밀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키를 교환할 필요도 없고 중앙화된 주체로부터 키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대칭키 교환 방식에서는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은 사람이 단 두 개의 키만 만들면 됩니다. 하나는 공개되어야 하는 공개키, 다른 하나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 키입니다. 이렇게 단 두 개의 키만 만들면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으려는 사람 사이에 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으려는 사람들이 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키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사람 수만큼 선형적으로 늘어난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대칭키 교환 방식은 처음 보는 두 사람도 비밀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과 키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암호학의 난제를 풀었다고 평가받은 공로가 인정되어 2015년에 컴퓨터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대칭키 교환 방식은 어떤 원리로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했을까요? 여기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인터넷상에서 민수가 볼 수 없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어 합니다. 두 사람이 키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만나거나 중앙화된 주체를 통해서 키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서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키를 인터넷상에 공개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개키는 공개되어도 되는 키, 개인키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키입니다. 공개키는 민수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철수가 영희한테 자니? 뭐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희가 공개한 공개키를 이용해서 자니? 뭐해? 라는 메시지를 암호화합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는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영희에게 전달됩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는 민수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 암호화된 메시지가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영희뿐입니다. 영희는 철수가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를 개인키로 해독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키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영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희는 철수에게 다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영희는 철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볼 수 없게 하고 싶기 때문에 철수가 공개한 공개키로 답장을 암호화시킵니다. 철수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공개된 인터넷 공간으로 전달되지만 민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를 철수만 아는 개인키로 해독했습니다. 영희가 철수에게 보낸 메시지는 너 생각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비대칭 키 교환 방식은 현대 암호학의 초석을 마련한 근본 중의 근본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대칭 키 교환 방식은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공개키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도 되는 키, 개인키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키. 이 개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공개키는 비트코인의 주소, 개인키는 비트코인의 니모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의 주소는 공개키를 해시한 값이지만 그 시작은 공개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소는 공개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철수만 알아야 하는 개인키를 민수도 갖게 되는 순간 영희가 철수의 공개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냈던 암호화된 메시지는 민수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비트코인 니모닉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내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주소는 공개키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영희가 철수의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주소도 공개되어야지 상대방이 나에게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개인키로 나만 해독할 수 있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공개키를 공개했던 것처럼 나의 니모닉으로 나만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는 비트코인 주소를 공개하는 과정이 비트코인에 녹아들어 있는 기본적인 비대칭 키 교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자세히 파헤쳐보면 일련의 공개키와 개인키의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1비트코인을 보낸다고 한다면 철수의 니모닉으로 1비트코인에 대한 복호화를 하고 영희가 공개한 공개키인 영희의 비트코인 주소로 1비트코인을 다시 암호화하는 과정으로 영희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영희가 민수에게 1비트코인을 다시 보낸다고 하면 영희는 철수가 영희의 비트코인 주소로 암호화시킨 소유권을 영희의 니모닉으로 복호화하고 민수가 공개한 공개키인 민수의 비트코인 주소로 1비트코인을 다시 암호화하는 과정으로 민수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비트코인의 중앙화된 주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비트코인 주소와 니모닉만으로도 동작할 수 있는 배경에는 40년 전 암호학의 난제를 해결했던 DP와 헬만 박사의 기여가 있었습니다.